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격추한 드론에서 캐나다산 2호 IR 센서가 발견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터키에 수출하고 있는 2호 IR 센서가 무인 항공기에 탑재돼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되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터키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목표 획득 시스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같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대한 군사 수출 금지령을 거의 1년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대한 캐나다의 방위 장비 판매는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분쟁 영토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하기 위해 캐나다 장비가 장착된 터키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트리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군사 충돌에서 터키제 드론이 캐나다산 이미징 및 타겟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터키의 확고한 동맹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전용되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터키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목표 획득 시스템이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통과하고 터키로 수출될 수 있도록 면제를 허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미셸 심파의 대변인은 캐나다는 터키와 주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이나 인도주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나라에 통제된 캐나다의 재화나 기술의 오용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수품 수출에 대해 개별 허가나 신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된 군수품 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특정 수출품에 대한 세부 정보가 상업적 기밀을 침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캐나다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이유로 터키의 신규 군사 물품 수출 허가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이 금지령을 수정하여 터키에 대한 군수품 수출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캐나다 정부는 나토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와 캐나다는 모두 군사 동맹인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현재는 온타리오주 벌링턴에 위치한 L3Harris 베스캠사의 장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이나 전투기가 발사한 레이저 유도 폭탄의 표적을 표시하기 위한 이미징 및 표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스캠사의 기술은 터키 기업 바이락타르가 만든 항공기 등 터키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에 활용돼 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제기된 광범위한 언론 보도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캐나다 언론에서 보도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시리아의 군사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는 2호 IR 센서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터키가 생산하고 있는 군사용 무인 항공기는 캐나다 L3Harris 베스캠사가 생산하고 있는 2호 IR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 회사가 생산하는 MX 시리즈는 미 공군의 MQ-9과 미 해군의 P-8A 그리고 영국 해군의 AW159 링크스 등 많은 국가와 조직에서 채용되고 있는 인기가 많은 2호 IR 센서입니다. 터키는 시리아나 리비아에서의 군사작전에 자국의 무인 항공기를 사용해 적지 않은 수의 UAV를 소모했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캐나다에서 구입하고 있던 2호 IR 센서가 캐나다의 무기 판매 금지 조치에 걸리면서 터키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무기 판매 금지 조치에서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2호 IR 센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로서도 방위 장비품의 수출국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고 또한 캐나다의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는 그리스와 아르메니아에 의한 로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 국내의 여론이나 정치를 반영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캐나다와 터키는 같은 나토 가맹국으로서 외교 관계도 양호하므로 국외 세력의 로비에 의해서 성립된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캐나다의 당시의 판단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캐나다는 EOIR 센서를 터키에 수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리아나 리비아의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토 가맹국이라도 터키의 군사 개입에 비판적인 프랑스나 동지 중에의 해저 자원 개발로 대립하는 그리스에 있어서 캐나다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이나 도덕적으로 현저히 반하는 행위나 부정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터키에 수출 승인된 EOIR 센서를 탑재한 UAV의 수출을 캐나다 정부가 허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 절차를 관할하는 캐나다 국제관계부는 개별 군수물자 수출에 대한 권한은 상업적 기밀 침해 논란이 있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태도에 캐나다에 거주 중인 아르메니아인들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L3Ls 베스캠사가 고용한 로비스트가 올 2월경부터 활발히 활동했으며 프랑스와 필리프 샹파뉴 외무장관의 사무실 직원과 고용된 로비스트가 국제무역에 관한 의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터키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바이락타르의 대표도 지난 2월에 관련 기관의 고위관리와 국제무역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아르메니아군에 격추된 아제르바이잔군의 UAV에서는 L3Ls 베스캠사가 제조한 EOIR 센서와 흡사한 것이 발견되어 이미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된 터키제 UAV에 캐나다제 EOIR 센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캐나다 정부는 조사 중이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말하면 캐나다 정부는 터키제 UAV에 캐나다제 EOIR 센서를 탑재해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수출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실이 드러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도 자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어서 국내 여론이 정권 비판으로 기울어질지는 미묘한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그동안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나라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군사적 분쟁 지역에도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자국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준 캐나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